온갖문제연구소 4부 이어집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정이 숨진 사건이죠. 공분이 뜨겁습니다.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50만 명이 벌써 넘었고요. 우리 시인 씨, 우선 어떻게 발생한 사건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9일 오전 0시 53분께였습니다. A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이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서 이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최종 0.1%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차량은 옆에 동승자였던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농도가 0.1이었다고 하면 거의 만취 상태였다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조수석에 탄 사람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아마 적용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운전석에 탄 사람과 조수석에 탄 사람 모두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호 조치를 먼저 한 게 아니고 변호사부터 먼저 찾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고가 났고 그리고 중앙선에 그 B 씨라는 분이 아버님이 되시는 분이 지금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급 승용차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목격자분이 그 차로 이 차가 혹시 가해 차량인가? 예, 가해 차량인가? 그래서 딱 봤는데 여성분이 운전하시는 여성분이 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남편 조수석에 계신 남자분 40대 남자분인데 이분도 전혀 나오지 않고 변호사한테 전화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의무 위반도 포함돼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듣는데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인류애가 조금 사라진다. 네, 사고 나서 마땅히 취해야 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사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힘 빠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맨날 반복되잖아요. 저번 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저저번 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등등등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왜 근절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진짜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자 생각이 든 게 요즘 우리 QR코드 같은 거 찍고 가잖아요. QR코드 같은 거 찍고 이렇게 음료수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의 이력을 공개해버려가지고서 술집에서 받아주지 말아버리자. 아예 그냥 술 팔지. 아예 술을 못 먹게 해버리자 진짜.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자라는 게 지금 법에 올라가 있죠. 법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차량 번호판 색깔을 바꿔버려야 된다. 대만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했던 사람의 차량 번호판은 노란색으로 해서 누구나 저 노란 번호판은 음주운전 차량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피해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LED를 박는 거예요.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태국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처벌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영안실 청소와 시체 닦기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소중함을 그 행위를 통해서 느껴라. 이거죠. 좀 극단적인 조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됐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일단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호 조치를 안 하고 네. 10분인가 하여튼 그 목격자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운전자를 이거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그런데 동승자인 남자가 지퍼가 열려 있고 그다음에 허리도 풀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게 좀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 여하간 응급 구호 조치를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장시간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있네요. 바꿔치기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MC 장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이 동승자 회사의 법인 차량이니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건 전날 처음 만났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의 회사 차를 운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면 네. 이 업무상 배임이죠. 배임에 해당해서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꿔치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건 뭐 일단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블랙박스가 또 차 안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동승자였던 C씨가 혹시라도 이것까지 조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바꿔치기 의혹이 있다면 초범이면 사실 바꿔치기 할 이유가 잘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번 전과가 있다라 그러면 재범이 되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취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윤창호법에 의해서 네.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물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했으면 윤창호법이 적용되긴 하지만 형법 10조에 의해서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을 주장하게 되면 이게 감경사유나 또는 무죄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심신장애가 인정이 되면 무죄가 될 수 있고요.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이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이 작년 6월부터 지금 시행이 됐는데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 중에 72%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 버렸어요. 네. 따라서 이 사건도 만약에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이 윤창호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이 사망자분의 피해자분의 따님이 네. 올려놓으신 그 청원에 따르면 지금 오늘 2시 47분에 참여 인원이 56만 1,018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요는 뭐냐면 제발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이 따님의 그 강력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윤창호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와, 네. 이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9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5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진짜로 화를 내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에도 뭔가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하면은 윤창호법에 이은 뭔가 치킨집법 뭐 이런 치킨 배달법 이런 게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크게 건드렸던 이유는 일단 긴급하게 구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끔 이제 차 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해 차량이라고 해도 이제 사고 경험이 없으시면 가끔 본인도 너무 놀라서 벌벌 떠느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법적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것부터 생각했다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치킨 배달시킨 또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30분이 넘도록 안 오니까 왜 이렇게 안 오냐라고 했을 때 그 따님이 네. 우리 지금 댓글을 교통사고로 해서 참변을 당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실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문자가 좀 온 국민의 가슴을 좀 더 울리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주문하셨던 분은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아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중앙선 침범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윤창호법 얘기했습니다만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 조사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과거 지병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또 병원을 방문했단 말이죠. 구속 영장이 어떻게
발부될까요? 저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주의 위험이 있느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봐서는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다. 뭐 국민들의 모든 울분이나 분노에 의해서는 당연히 구속돼서 수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니까 뭐 오늘 밤늦게 아마 결과가 나오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들이 공분한 것은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을 내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불렀다. 아까 MC 장관 말처럼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호 조치를 안 했다고 가중 처벌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사항이지 그렇죠. 법적으로 당신 왜 구호 조치 안 하고 변호사를 불렀어? 라고 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조치죄가 있어서 있어요? 네, 네. 별도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호 조치를 했으면 만약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1분 1초가 진짜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당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게 밝혀지면 가중 처벌이 가능성이 근데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 만취 상태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취 상태여서 심신미약이었기 때문에 군한 조치를 할 정황이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맞출까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사고를 낸 피의자의 변호사라면 역주행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와서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너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이 역주행까지 해서 이렇게 사고를 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두 잔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신 분들은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아서 윤창호법에 의해서 3년 이상 그다음에 무기징역이 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취하신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형벌이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군한 조치를 안 한 것도 네. 심신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그렇게 주장할 수 인간성으로 있다라는 인정을 받을까봐 네. 그게 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네. 그 경찰들이 음주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게 또 계속 불편해하시죠. 네. 운전자들도 당연히 불편해하고 이거 혹시 내가 이거 네. 측정기에 후 하고 불었다가 그렇죠.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 틈을 노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요즘 안 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핑계, 이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신 분들 핑계가 요즘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랑 요즘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대리운전 부를 돈이 없었다. 이 핑계를 많이 대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올해 상반기 음주 사고 건수가 8,279건입니다. 작년 상반기가 7,469건으로 올해 10.8%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꽤 많이 증가를 한 것이죠. 같은 시기에 횟수를 조사를 한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임 횟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음주 적발되거나 음주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났다는 게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치킨 지금 이 사고 9월 9일 날 지금 그 치킨 배달하시는 사장님 이게 사고도 지금 거의 1시 새벽 1시에 지금 음주운전 사고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6세 여아 네, 맞아요. 네. 음주운전 서울에서요. 네, 3시 30분경에 지금 그러니까 반주하시고 낮에 음주운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엄마가 햄버거 사러 가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그 쓰러지는 가로등에 또 치여가지고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주 단속을 많이 안 하는 그 시간대를 좀 많이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음주운전은 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나 또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 재범률이요 46.4%예요. 올해 상반기예요. 그러니까는 술을 먹으면
대리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술을 먹으면 이 정도야 난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건 애초에 이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못됐다고 봐요. 저 사실 면허가 없거든요. 올해 목표가 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운전하는 차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한번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봤더니 제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야, 나 운전대 잡으면 사람 죽일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흉기더라고요. 이게 돌아다니는 흉기인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이 음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1급 살인죄로 해서 네. 5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처벌이 강력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진짜 폐가망신한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국민들,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의 뇌리 속에 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음주운전하면 폐가망신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깔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한처럼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버릇처럼 또 반복하니까 문제인데 그런 사건뿐만이 아니고 오늘 또 그 무면허 고교생이 렌트카를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운전하다가 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게 도용하는 미성년자들은 처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술집에 가서도 이런 주민증을 도용해서 하면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고 그 술집 주인들은 뭐 석 달, 뭐 한 달 이렇게 영업정지 받고 벌금도 300씩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과연 그게 올바른 일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